3장에 보면은 신성한 멈춤, 음. 지혜의 나무 아래에서의 휴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네. 멈춤에 대해서, 네. 침묵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 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87페이지에 멈춤을 학습하는 것이 근본적인 수용의 첫 단계다. 멈춤은 활동 정지이며 더 이상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않을 때 잠시 일로부터 떨어지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7페이지에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87페이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네. 중간쯤인데요. 멈춤은 거의 모든 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고 잠깐 동안이나 몇 시간 혹은 몇 시즌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일에서 잠시 멈출 수 있다. 명상 중에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를 호흡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멈출 수 있다.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피정을 시작하거나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안식년을 갖기 위해 멈출 수 있다. 대화를 진정으로 경청하면서 타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하던 것을 내려놓고 멈출 수 있다.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거나 아주 기쁘거나 슬픔이 느껴질 때 그 느낌들이 우리의 가슴을 계속 울리도록 허용하면서 멈출 수 있다. 멈출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걷고 쓰고 계획을 세우고 걱정하고 먹는 등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던 것을 그저 중단한 다음 진심으로 존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몸을 고요하게 한다. 당신은 이것을 바로 지금 시도해 볼 수 있다. 읽기를 멈추고 거기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지금 경험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예. 멈춰 보신 적 있으세요? 있기는 한데 쉽지가 않죠. 몸은 멈춰져도 생각이 잘 안 멈춰지잖아요. 마음도 예. 잘 안 멈춰지고요. 예. 네. 예. 그래서 멈춤은 원래 근데 멈췄다라는 것 자체가 시간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다. 네네. 맞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활동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증가된 존재감과 향상된 선택 능력이 함께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열받을 때 저는 막 그런 열받으면 그 자리에서 막 다 쏟아내고 싶어. 근데 이제 숨 한 번 쉬고 이렇게 멈추면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감정이 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멈춤의 그 위력. 맞아요. 부부 상담의 기술 중에 하나예요. 쉰다. 멈춘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둘이 격앙됐다. 자, 그러면 잠시 멈추시고 30분이나 1시간 동안 각자의 방에 들어가셔서 숨을 고르고 나오라 그래요. 그 기술이에요. 왜냐면 이제 끝까지 안 가기 위해서. 그냥 가면 그냥 끝까지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감정이 같이 들어가면 감정은 절대 사그라들지 않아요. 증폭되지 둘이 만나면. 근데 각자 방에 가서 때려 부셔도 돼요? 아니요. 거기서 이제 호흡을 골라야죠. 내가 왜 화났는지. 근데 막 열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어. 근데 멈춰야 돼. 그러면 막 이게 뭐 막 돌 것 같은데? 호흡을 하셔야죠. 호흡. 긴 호흡. 호흡을 하면 확실히 좀 가라앉긴 하죠. 네, 맞아요. 아니, 짧은 호흡 말고요. 이런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호흡이 아니라 이런 호흡이요. 정말 긴 호흡. 예,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감정이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감정은 나면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감정은 지나가고 감정이 내 몸에 남기는 것은 내 이제 분노나 나머지 잔재들인데 이 잔재들이 사실 흔적이 많으니까요. 필요하죠. 그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종 장치에서, 그러니까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멈추면 우리를 몰아가는 욕구와 두려움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멈춤의 순간 동안에 뭔가가 결핍되었다거나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우리를 어떻게 미래에 열중하게 하는지를 의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지를 제공받는다. 그래서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근데 멈추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멈추면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멈춤. 예. 또한 신성한 멈춤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숨지 않는 능력, 도망가지 않는 능력을 기른다. 우리는 타고난 지성과 본래 현명한 가슴, 어떤 일에건 마음을 여는 능력을 믿기 시작한다. 멈춤의 순간에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트랜스, 무가치함은 물러나고 근본적인 수용이 가능해진다.
저는 이 도망가지 않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저는 맨날 일단 피곤하다 그럼 무조건 먼저 도망가거든요. 네네. 예.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서 도망가다가 많은 걸 잃었어. 막 너무 힘들어. 그럼 하던 일도 그만둬. 뭐 그래?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어. 뭐 그래서 막 그만두고 포기하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내가 그만두는 이유는 도망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못 견디니까 제가 도망가는 거였어요. 몇 번 도망가 보니까 나한테 남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발견을 했지. 암만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도망 안 가는 거는 잘해. 몸은 도망 안 가는 거 잘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도망가죠. 도망가죠. 네. 예. 도망을 갔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마음도 이렇게 돌아오죠. 네. 근데 때로는 보니까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도망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하게 계속 앉아 있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도망가니까 그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데 도망가다가 모든 걸 잃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때로는 자리를 지키다가 움직일 때는 움직여줘야 되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계속 왔다 갔다 네. 네. 분별이 쉽지 않죠. 저는 사실 못 도망가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편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혼나도 그냥 울고 앉아 있고.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게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한데 이렇게 좀 움직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도망간다라기보다 네, 내가 맞아요.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도 내가 또 이제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쉽지 않은 거. 이거는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항상 내 성향하고도 항상 이제 맞물려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쵸. 이런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이나 생각에 대한 부분, 행동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참 타이밍을 잡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거를 중도로 가기는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많은 생각.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네. 중간에 이렇게 좀 중심 잡고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죠. 않다. 예, 중도의 길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린 중도 신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말만 중도 신학이지만 어쨌든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도라는 말 자체가 어째 보면 네. 중심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때 저 예전에 이제 배웠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셨었거든요. 저럴 때 저럴 수 있고 좋은 말로 하면 유연성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고 나쁜 말로 하면 중심이 없다는 얘기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너무 극과 극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머리에 확실하게 인지가 되잖아요. 네네. 머리뿐만 아니라 이제 제 마음에 인지가 된 거겠죠. 네네. 이제 도망가는 버릇이 이제 쏙 빠지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인지가 되면 빠지는데 네. 그게 확실하게 잘 인지 안 될 때가 되게 많죠. 많다라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어정쩡한 이제 계속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음. 막 그러다가 이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은 없고 계속 어떡하지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럴 때 멈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신성한 멈춰서 중도의 상태를 유지해라. 여기서 중도의 개념은 그거잖아요. 그 일 자체를 끌어당기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마는 상태. 그냥 품고 있으라.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관상 기도를 하다 보면 머리가 멈추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저는 사실 또 약간 머리가 되게 많이 돌아가는 사람이 잔머리가 돌아가는 건 아닌데 끊임없이 생각을 많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도 먹어봤거든요. 한약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그거 먹으니까 이제 머리 생각이 살짝 멈춰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관상기도를 물었을 때 그 유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흘려보내라고. 너 왔구나 안녕 가. 너 왔구나 그래 안녕 가. 이렇게. 그럼 뭐가 남나? 그게 이제 무의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멈춤의 상태가 그건가라는 생각은 예,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91페이지에 스스로 결함이 있고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그림자의 수중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달아나면 내면의 어둠은
더 커진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내면의 어둠이 더 커지니까. 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마음에서 만나거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모두 신경증과 고통이 된다. 고통을 피하고 경험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자신의 느낌으로부터 멀어져서 신체적, 정서적 요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뭐 미진한 감정 이거는 만나주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예, 네.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봐 주실래요? 내 속에 계속 찜찜하게 남아있는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제껴놓은 감정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밀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들 속에서 비밀의 감정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내보이고 싶지 않은 감정들, 그 경험들에 따른 이제 그 반응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미진함으로 남아 있는데 이 미진한 감정은 나한테 비밀이 되는 거예요. 비밀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저한테 이제 남동생이 2살 터울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가 출장 갔다 오셔서 그리스에서 그 접시를 사오셨어요. 이 장식하는 접시, 되게 멋있는 접시. 근데 저희 엄마가 마루 한가운데다가 걔를 정리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동생이랑 공놀이를 했나 거실에서 저희 엄마가 안 계셨으니까 하다가 제가 그렇죠, 깬 건 많이 깨진 않은데 이렇게 동그란 접시에 요만큼이 깨진 거예요. 까만 접시였어요, 다행히. 그래서 저는 그 매직으로 칠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매직으로 칠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깜짝같이 안 보였어요. 그때 한 4학년, 5학년 나이의 눈에서는. 그런데 엄마가 그날 발견을 못 하셨죠.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되냐면 제 동생한테 삐끼가 된 거예요. 동생이 누나 이거 해줘. 싫어. 엄마한테 말한다. 그거를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당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 당하겠는 거예요. 그만둬! 나 엄마한테 얘기하고 혼날래! 그리고 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사실 나 저거 하다가 저렇게 깼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괜히 난 헛고생을 한 거죠. 비밀이 그런 거예요. 제 동생이 저를 조종했던 것처럼 감정의 비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를 잡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정들이 미진한 감정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정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만나주지 않으면 이 감정들은 처음에는 분노 아니면 슬픔 아니면 뭐 고통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어요. 네이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게 많잖아요. 많아서 막 단지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끄집어낼 때는 얘들이 오묘하게 발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슬픔이기도 뭐야, 하고 그렇죠. 네이밍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를 끊임없이 흔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내가 이렇게 감정을 느끼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렇게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밍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만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감정에 네이밍을 붙여주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나씩 만나야 되는 거죠. 네가 고통이었구나. 그래, 내가 왜 그 고통을 이렇게 넣어놨지? 다 만나주는 거예요. 너 거기 들어가서 발효한다고 고생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이밍 작업. 네이밍 작업. 쉽지 않네요. 네. 그렇죠. 네. 110페이지에 멈춤은 근본적인 수용으로 가는 관문이다. 멈춤 속에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관통이 흘러가지만 습관적으로 간과하는 삶에 자리를 내주고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멈추는 것이 근본적인 수용으로 가는 관문이 된다. 이게 좀 유난히 들어오네요. 그죠. 예. 더 멀리 안 가야 되니까요. 3장 보시면서 네네. 예,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이 멈춤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가장 필요한 순간은 그렇게 하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느낄 바로 그때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한 파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한 번에 되지는 않겠구나. 내가 끊임없이 소소한 것에서부터 멈춤의 작업이 일어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멈춤의 작업을 통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게 뭐지라는 걸 생각을 해봤더니 자유를 만날 수 있고 뭐를 만날 수 있겠지만 여백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여백 속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뭔지 보여지기도 할 것이고 내가 만나고자 하는 게 뭔지 보여지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됐고요. 또 이제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멈춘다라는 것은 내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어떤 거를 컨트롤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컨트롤인 거예요. 내 마음을. 컨트롤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멈추지 못할 때는 사실 내가 컨트롤을 당하는 거잖아요. 끌려가는 거죠. 큰 개한테 우리가 막 끌려가는 것처럼. 근데 내가 멈출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컨트롤을 하면서 내가 이제 보면서 갈 수 있다라는. 맞아요. 내공이 필요한 거네요. 내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조그만 것부터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멈추는 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아. 하기 싫어서 멈추질 않는 거지. 하기 싫다기보다 미련이 좀 더 많은 거죠. 미련? 뭐 예를 들자면 뭐 지금 멈춘다라고 했을 때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외적인 부분도 그렇고 내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뭐 당장 이제 예를 들면 전 수요일 날 설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머릿속에서만 있단 말이에요. 멈춘다. 벌써 오늘 월요일이에요. 내일은 제가 이미 제 스케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상담 뭐 5건 하고 저녁에 또 맞네요. 만나고 또 아침에 회의하고 또 마더와이즈 하고 시간이 없네. 근데 수요일 날 저희는 아침 예배거든요. 11시예요. 수요일 날 아침에 또 상담 한 건 하고 나면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 당연히 안 나오잖아요. 멈춰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끌려가고 상황에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멈추는 게 쉽지 않긴 하죠. 근데 한 호흡으로 그냥 그 한순간 멈출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한 타임, 한 타임. 근데 이것도 진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네.